정부 발표에 나와서 여기서 약간 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민간이 빠졌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들 와서 지금 건설을 해라? 택도 없습니다. 137만 원가 정말 가당한 숫자인가? 뭐 LH가 무능하다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또는 박원순 시장 맨날 싱가포르 갔다 오면 용적률 1000%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무능한 플랜으로 파산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진행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9.7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선 9.7 대책 보면은 크게 사람들한테 이제 딱 들어오는 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137만 호 5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 수치 굉장히 큰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신문에서 좀 여기 비판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LH가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랜드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토지를 과거에는 민간한테 매각을 하고 디벨로퍼 알아서 지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공공 분양으로 한다고 정부 발표에 나와서, 여기서 약간 저 약간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겁니다. LH가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민간 소유주의 땅을 수용을 해요. 또는 보상을 해서 사요. 그 다음에 토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이제 민간 개발업자나 디벨로퍼나 시공사한테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돈을 더 붙여서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크게 세 단계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주가 있고, LH가 토지를 사고, 토지를 디벨로퍼한테 뭐 적정한 가격,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팔고, 여기서 더 크게 이윤을 먹어서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과정인데, 이 중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잘못 이해했을 게 뭐냐면은, LH가 땅을 사가지고 LH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가. LH가 땅을 만든 다음에 LH가 민간 시공업자들한테 너희들 딱 시공 이익만 가져가. 예요, 사실. 대신에 브랜드는 LH 브랜드가 아니에요. 레미안이 될 수도 있고, 이편한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LH가 민간한테 팔고 민간이 이익을 이만큼 챙기는데, 개발업자가 그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걸 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 수분양자가 결국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디벨로퍼하고 시공업체하고의 비즈니스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디벨로퍼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싸게 사고 건물을 적정한 가격에 비싸지 않게 진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는 디벨로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건설회사가 없어요. 근데 레미안이나 이편의 세상은 건설회사인 겁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가끔 시행에도 참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 시공사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시공비 당연히 부풀립니다. 팔 때 비싸게 팔아요. 즉, 시공이익도 엄청 가져가고 시행이익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건 막는 거 당연한 것이고, 미국에서 시공업체는 시공 피를 받아먹는 거예요. 적정한 시공 비용으로 그러니까 건설을 했을 때 건설 피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민간이 빠졌다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건설점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에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정리를 안 하고 민간 디벨로퍼가 와서 뭐 너희들 와서 지금 건설을 해라?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시공비도 비싼 데다가 토지비 자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수분양자들이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방향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져가는 이익 부분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LH가 민간 시공업자들한테 이 판을 깔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쁜 정책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체 주식들이
상승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쁜 정책이었다면 건설회사 주식들 다 빠졌어야죠.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정책인데 일부 스피커들 굉장히 잘못되게 언론을 호도하는데 이거는 좋은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존재를 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137만 원가 정말 가당한 숫자인가. 그리고 이 토지라는 것이 과연 그 서울시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질문인 겁니다. 구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위치하고 구체적인 실행 차원에서의 이 시공 물량이라는 것이 적정한가는 그 다음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착공 기준 이야기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인허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허가라는 게 인허가 한 다음에 제가 디벨로퍼면 상황을 봐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기다려요. 물론 중간에 이자는 내겠지만은. 그럼 인허가 한다고 했을 때 뭐 인허가 끝나자마자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게 이게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 파고 착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준공까지는 예측 가능한 범위가 돼요. 따라서 이 통계 차원에서 착공 기준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비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얘기했던 토지들의 재판 아니냐. 맞아요. 다 맞는데 다만 그래도 여기서 일이 진척이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서울 인근에 존재하는 토지들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그 가격이 안정화시키는 데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뭐냐면은 공급이 되는 경우는 사실 미래입니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땅에서 그 다음날 우리가 착공해서 준공할 수는 없어요.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의 기축 시장에서 집을 살려는 건데 그 수요 자체를 분양 시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를 확보를 빨리 하고 좀 좋은 로케이션에서 분양 시장을 예정대로 정부 주도로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130만 원의 착공 물량?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1년에 10만이라도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10만이라도. 예. LH가 이미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예, 사실 이게 LH 부채가 심각했던 건 201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1년에 이자가 몇백억이었다고 계속 나왔는데 당시에 LH 사장님이 구 현대건설 사장님 들어오시면서 경영혁신해서 LH 문제가 수면으로 잦아들었어요. 극복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LH가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토지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LH 임대 아파트.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또는 건물에 대한 비용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건물은 계속 수선을 해야 돼요. 뭔가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되고 뭐 유리창도 깨지면 바꿔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그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비용 관리 비용 자체가. 그럼 그거를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충당을 합니다. LH 임대료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LH 아파트에서의 임대료를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지면 질수록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돼요. 힘든 분들이니까 임대료가 적정하게 느는 거에 대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투하할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임대를 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당신들 부담하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LH 너희들 잘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무리인 겁니다. LH 거의 재벌급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도 적정하게 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LH 직원들이 뭐 땅 투기해가지고 거액을 뭐
했네 뉴스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LH가 굉장히 비도덕한 집단으로 붙였었는데 지금 다 무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나본 SH 또는 LH 이런 기관 사람들이 민간에 갔으면 돈을 더 잘 받을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공익적 마인드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LH가 땅을 본인들이 갖고 있고 거기에 민간 건설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한테 분양을 할 거거든요. 개인들한테. 그럼 분양비가 싸지니까 그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토지 산 다음에 분양한 것보다 훨씬 낫고요. 최소한 LH가 그 공익적 관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일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구조로 정부에서 설계를 한 거고 이 구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슷한 구조로 SH도 사업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명박 시장 때 은평구에서 했던 방식도 이 방식입니다.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도 이 방식이에요. 대통령이었을 때 기본적으로 LH가 토지를 싸게 확보한 다음에 자곡동에 있는 브랜드도 LH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거기 힐스테이도 있고 레미안도 있거든요. 그때 들어갔을 때 강남 주변보다 가격이 20, 30% 쌌으니까 들어간 주민들 행복했잖아요. 그 방식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LH가 공공 분양이란 그 키워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LH가 토지 작업하고 민간이 짓때 그 브랜드는 민간 브랜드입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구조고 사업이 잘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그리고 이제 뭐 LH가 무능하다는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제자 중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있습니다. 프루지오나 다른 브랜드 갖고 아파트 개발을 했던 친구들인데 저희 디벨로퍼들 중국 많고요. 3명 또는 5명 회사입니다. 디벨로퍼 회사들. 많지도 않아요. 맨 처음에 설계하는 거 다른 회사에 맡겨서 설계하고 분양하게 하는 것도 다른 회사에 분양하게 합니다. 시공관리, 감리회사 따로 둬요. LH 재벌이고 그 안에 인하우스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LH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존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것인지 하고 임대 비중이 있거든요. 그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공급 대책만으로 서울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힘든 거죠, 사실은요. 왜냐면 그거는 유휴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플랜은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시공 물량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방식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지 SH나 LH나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왔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해봤자 어차피 10년 후 또는 15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서울시 안에 유휴부지가 뭐냐를 다 스캐닝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나오는 부지들 다 해봤자 지금 만채도 안 돼요. 그거 뭐 하냐고요. 그 부분에 비판받아 마땅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여기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리풀 지구 이번에 들어간 거 맞고요. 수서역도 제가 들어갔어요. 서리풀 지구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좀 남부로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용적률 200%인데 400%만 올리자고요.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 오세훈 또는 박원순 시장 맨날 싱가포르 갔다 오면 용적률 1000% 얘기하는데 거기는 경부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용적률 200%일 필요가 없습니다. 용적률 400까지 올려도 돼요. 그럼 4만 채 나와요. 4만 채 나오면은 사실 그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웃기지도 않게 기존에는 재건축 단지에다가 뭐 용적률 100%, 200% 주는 것보다 이 서리풀 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여기서 왜 빠졌냐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 땅이에요. 그 국가 땅인 겁니다, 지금.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서울시 인허가권하고 협정을 하든지 해서 거기 15만 평이거든요. 거기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0,000채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것이고 상암동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거대 부지들, 기동대 부지도 존재해요. 동대문 옆에. 이런 부지들 좀 키가 되는 부지들이 확보가 돼서 거기서 뭔가를 예견했다고 하면은 도심 재건축, 도심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좀 수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국가 땅이라도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가가 비전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만 하더라도 이거는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이 완전히 실정입니다. 이거 2008년부터 개발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무능한 플랜으로 파산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진행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욕 갔을 때 허드슨 야드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야드 가서 베셀이라는 곳에 가서도 많이 사진 찍었을 텐데 허드슨 야드 개발도 기본적으로 2008년에 파산했었어요.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2년부터 그 계획 들어가고 다시 착공 들어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용산도 똑같은 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즉, 두 무능한 시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 극복하려면 서울시 자체가 지금 무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